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기준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하겠어요. 네, 우선 2주 전에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최근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하며 숨고르게 했었죠. 하지만 한 달 뒤에 열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선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리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차례 더 올리면 기준금리가 1.25%까지 오르는 건데 이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우리도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와 3분기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려서 1.5%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테이퍼링 속도에 따라서 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네, 기업과 가계 이자 부담도 더 커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B2, 영끌 열풍으로 여러 대출을 끌어쓴 분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 이자 부담이 지난해 말보다 2조 9천억 원, 대출자 1명당 15만 원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여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포인트 넘게 불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계는 원자재값 급등까지 더해져서 더 긴장하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정유와 항공, 철강, 석유화학처럼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지는 업종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역협회는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재정 위험이 높은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신흥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